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점유권 들어갈 차례죠. 그렇죠? 자, 물권을 크게 나누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점유권하고 뭐하고? 소유권 아니에요. 본권. 그래서 자, 점유권하고 자, 본권하고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본권에는 이제 대표 선수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이제 전면적인 거, 온전한 거. 그다음에 온전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해린 거, 제한 물권. 그렇죠? 해린 것이 제한 물권입니다. 어딘가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애는 두 개 다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애는요, 두 개 다 있어요. 애는 양팔 있고 애팔이에요. 그렇죠? 얘 이제 본권인데, 그러면 자, 그 점유권은 이제 본권이 이렇게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뭐만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본권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러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권이에요,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를 이렇게 어,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본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시작이 법부터 시작해요,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요? 사실관계부터.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지속적으로 또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무슨 권이에요?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점유에서 자, 선이 악의가 나와요. 맨 처음에 선이 점유, 악의 점유. 그렇죠? 그러면 선이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본인한테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좋은 거고, 없다면 없는 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없는 거에서 모르면 선이 악이, 선이 알면 악이. 그래서 선이 점유자에 한해서 점유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온물이니까 뭐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반드시 거기에서는 어떤 그 부산물, 즉 말해서 과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돈이라면 이자가 생기는 거고, 온물이라면 사용이익이 생기는 거고, 천연물이라면 거기 또 나오는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악의는 있고 없고 취득했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누구한테? 본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는 자기가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과실을 취득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가져요, 본권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자기가 가져요. 악의는요, 돌려줘야 돼요. 그 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매모호할 때 선인 자기가 유리하면 계속 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이라고 주장해볼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언제 선의에서 악의로 둔갑해요? 언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어, 본권이 없는 사실을. 그러면 선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알게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알았다게 끝까지 모른다고 우겨. 그러면 언제 이제 선의에서 악의로 둔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패소가 됐을 때는 소제시에 이제 선의에서 악의로 둔갑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불리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이라고 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선이라면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고, 악이라면 없는 거고. 그럼 악의가 수취했다면 대가 보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뭘로? 실수로 수취를 못 해버렸어. 실수로 수취를 못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 보상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악의로 실수로 훼손을 시켜버렸어.
그럼 그대로 끝나야 돼? 대가 보상해줘야 돼? 대가 보상해줘야 돼. 예, 요거 문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자주하고 타주. 자주, 타주. 무엇보다 자주점이라고? 무엇보다 타주점이라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인가요? 그러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저랑 다 내 거라고 하면 되겠네. 뭐가 자주야? 뭐가 타주고? 그럼 자주가 아닌 건 타주겠지. 타주가 아닌 건 뭐이고? 자주고. 그럼 자주가 뭐야? 자주는 그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방금 그 비슷한 이야기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본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그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이에요. 그럼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해? 맨 처음에 이 두 개 구분할 때 이렇게 권원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하고 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는 미수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라고. 그럼 미수인은 그 권원에 의해서 자주로 봐, 타주로 봐? 자주로 보는 거잖아요. 미수인은 내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가지려고 하면서 소유자처럼 지배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점유를 해. 그러면 자주야 타주야?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내는 게 권원이 어떤 권원이냐에 따라서 자주인 경우 있고 타주인 경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임대차로 들어갔다면 그 임차인은 타주였어요. 그러다 그 자기 목적물이 그 건물이 부동산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으로 둔갑이 되니까 타주에서 뭘로 둔갑이 돼? 자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권원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보는 시각이냐 자기 입장에서 보는 시각 그렇게 따져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경우가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뭐 대도 큰 도둑들 관계로 많이 사례 설명을 하는데요. 홍길동, 임꺽정 이런 분들은 부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물건들 훔쳐다가 가는 막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어. 그래서 이제 너는 너무 훔쳤으니까 절도니까 처벌받아야 돼. 그런 이 사람이 뭐라고 항변해? 처음부터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산 거다. 그러니까 절도가 아니다. 그러고 항변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신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건 누구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내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야지.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자기 소유를 했다가 나눠준 건 둘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애매모호한 것은 이 세 개 기준을 차례 해서 대입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애매모호하면 끝내 자기가 타주인데 불려면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떨 때 타주가 불려일까요? 우리가 뒤에 가면 멸실훼손 책임이 있어요. 점유하면서 자기가 멸실훼손을 시켰다고. 그러면은 타주면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줘야 돼. 회복자한테,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그러니까 점유자가 회복자 이렇게 본권자한테 돌려줄 때 멸실훼손 시켰다면 타주라면 손해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주라면 손해 전부요, 현존이익이요. 현존이익만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애매하면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언제 뒤집어진다? 점유자 판결 확정 시. 그거잖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를 해야 점유권이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안 해도 점유가 있는 거 있죠. 그걸 무슨 지배라고 해요? 이론상 지배라고 그래요. 뭔 지배요? 이론상 지배. 이거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또 뭐예요? 관념상, 관념적, 관념상, 관념적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2개 정도 있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요? 왜냐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상속하고 상속이 이론상 지배예요. 관념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 우리 시골이 고창이에요. 부모님이 계셔요. 그 집을 부모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애아들이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 모든 부동산 누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광주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같이 시골에 가서 직접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도 무엇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게 상속에서 이론상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 건물 소유자의 대지 지배. 토지 지배. 그러잖아요. 건물이 지금 토지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 거. 뭐 하면서 사용 수익해요? 점유하면서 지금 사용 수익하잖아요. 누가요? 임차인이. 예. 근데 여기 건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 예. 뭐 토지 대지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지는 누가 점유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지배하냐 임대인 소유자 갑이 지배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지배해요? 그렇죠. 갑이 지배하는 갑이 대지는. 이 사람은 어디를 지배해요? 건물을 지배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점유자는 을이고요. 토지에 대해서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인 갑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2개가 전형적인 이론상 지배예요. 지문으로 물어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지배가 있고요. 직접 점유, 직접 점유 있고 간접 점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러면 자 이게 되려면 그 중간에 무슨 뭐 거래, 다른 말로 뭐 계약, 그 다음에 뭐 매개 관계 이런 말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많은 수익을 올려보자. 다 그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지배를 많이 해야 돼요? 간접 지배를 많이 해야 돼요? 직접 지배. 직접 지배를 많이 하면은 부동산 하나밖에 못 갔는데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내줘. 토지 사가지고 임대 내줘. 그럼 다는 뭐야? 직접 지배, 간접 지배. 그래서 간접 지배가 노망이에요. 간접 지배가 노망이 나고 희망이 나고. 그죠? 우리는 간접 지배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먼 전제 조건으로. 왜? 부동산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직접 지배, 간접 지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중간에 매개관계가 있었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매개관계가 유효일 때만 직접 지배, 간접 지배 발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되게 보면은 자, 갑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설정자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우리 설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누가 지금 직접 지배해요? 갑이 직접 지배해요?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잖아요.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을이고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갑이고 직접 점유자가 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간접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이 거래, 계약, 매개 관계가 꼭 유효여야 간접, 직접 지배 관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서 작년에. 아니면 무효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유효이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이면은요. 이 매개 관계가, 이 설정 계약이, 매개 관계가, 이 거래가 무효여도 직접점이 간접점이 발생하냐고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헷갈렸다 이 말이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무효여도 직접 점유는 발생한다? 이게 무효인데? 이게 무효이면 이 매개관계가 아닌데? 그래도 직접 점유 간접점유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다 무슨 점유만 있어야 돼? 직접 점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여버리면 갑이 직접 점유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넓혀볼 게 뭐냐면 이게는 전세 물권이잖아요. 근데 채권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채권이 뭐예요? 임대차. 나는 임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간접점이니까요. 내가 많은 아파트를 사서 다 임차로 내놓을 거야. 내가 상가를 사서 임차로 내놓을 거야.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만 놓고 보면은 무효이면 직접적인 간접이 발생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임대차를 놓고 보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자, 전세권자가 뭐예요? 임차인. 이 사람은 임대인. 그러면 자,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 채권의 본질이 뭐예요? 처분이 본질이에요? 청구가 본질이에요? 청구가 본질이죠. 그러면 자, 임차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하고 자, 전대차를 할 때 전대차나 양도를 할 때 본질이 청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처분권자 누구?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해야 돼요. 그쵸?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대차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나 전대는 본권을 가진 물권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왜요? 채권은 본질이 뭐이니까? 청구이니까. 만약에 본질이 양도라면 동의 안 얻어도 유효가 되겠죠. 본인한테 효력이 있겠죠. 근데 물권은 본질이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본질이 양도가 본질이니까 물권은 맞아요. 그러나 채권이라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한테 효력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유효란 말이에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경우 자, 전대체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누구야? 이제 갑을병 세 사람 중에서 병이 직접 점유자예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에서 유효인 경우가 당연하지만 무효인 경우도 동의 없는 양도 전대가 나왔을 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지문이 뚝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따가 문제 확인해 보면 알아. 그래서 자, 점유권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딱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소유권까지 할 건데 소유권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소유권이고 꽃이니까요. 꽃 중에 꽃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꽃 중에 꽃.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자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권에서 이제 문제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에서 그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직접, 간접 이걸 갖다 우리 먼저 섭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명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점유만 하면 선의요, 점유만 하면 자주요, 점유만 하면 직접점이요, 이런 것들이 다 추정되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점유의 뭐라고 그래? 태양을 우리는 모습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승질이라고 그래. 승질. 잘난 사람은 성질이라고 해. 승질이라고 그래. 승질이라고 그래. 승질 낸다고 그래. 예.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점유만 하면 자 평온은 폭력이 아니란 이야기지. 평온의 반대는 뭐예요? 폭력.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는 뭐예요? 비밀. 뭐 은비 똑같은 거예요. 비밀, 은비. 그 다음에 자주 반대는 뭐예요? 타주. 선의, 악의. 계속의 반대는 뭐예요? 스톱이요? 그거를 얻는 거예요. 불계속. 그래서 점유만 하면 이런 것들이 뭐가 돼버려요?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점유만 하면 내가 주장해도 안 해도 추정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깨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입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하자가 없는 점유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하자가 있는 점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조문이 민법 197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민법 조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응용하면 우리 저 의사 표시에서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돼요? 처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 말은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개가 있거든요. 비진에서 상선무효 유효고 상할선 무효예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예요. 그 다음에 착오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치하긴 한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사기하고 강박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사자간은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주장해요, 못해요?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의 3자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제3자가 악이라면 대항한다. 선이라면 대항 못한다. 근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왜? 197조에 의해서 무엇을 받으니까? 추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권리자는 굳이 선이란 말 안 해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추정이 돼버리니까 제3자로 돼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깨지는 거예요? 보호가 깨져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 중요하고요. 그 이야기도 했었죠. 22회 때인가 어떤 분이 자 그냥 선의악이란 말 안 하고 제3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질문에서 이제 보호되는 걸로 답으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의제기를 했던 거죠. 한 문제짜리 떨어졌거든요. 그분이. 뭐라겠어요? 자 3자에서 선의악이란 말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악의는 보호 안 되고 선의는 보호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그렇지. 197조를 봐라. 굳이 표시가 없어도 다 뭐이다? 선의로 선이다. 이 말 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는 지문이지 틀린 지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1년 더 공부해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억울하죠?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갑의 X 임야예요. 자, 시장 가격이 10억입니다. 이렇게. 10억짜리 임야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리가 뭐에서요? 이조합니다. 이조, 변조 똑같은 말이죠. 이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조고 자기 있는 사람이면 변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 공무원이 내용을 바꾸면 변조고 일반인들이라면 이조가 되겠죠. 이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임야를 갖다가 병하고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이제 10억이니까 8억에 줬대요. 이렇게 8억에. 그러면 자 병은 대금 얼마를 주고 8억을 주고 이 임야와 등기를 가져가. 그리고 앞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 병은요. 입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즐거워서. 10억짜리 얼마에 사서? 8억에 사서 등기까지 다 했어요. 엄청 주변에다가 자랑도 하고 술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 우리는 등기 공신력 없죠. 믿고 거래해서 보호 안 되는 거죠. 이게 유효 무효?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뭐예요? 무효. 그러면은 자 갑이 입장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자기 임야에 대해서 황당하죠.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을을 상대로 이 무효 등기 말소해 달라고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 이제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승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갑이 승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이런 건 불법이잖아요. 취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한 다음에 다시 또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병은 순수히 응할까요? 대들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서 막 항변할 거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는 기본이 3년이면 여기는 몇 년 걸려요? 5년도 빠른 거예요. 5년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 입장이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사단이 벌어지면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병은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효니까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본권자는 누구예요? 갑이 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권이 을한테 넘어갔다가 열이 왔다가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본권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점유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지금 이거예요. 결국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갑하고 병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A는 누구예요? 점유자. A는 뭐예요? 회복자. 그렇죠? 누가 승하게 돼 있어? 결론은 갑이 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점유자 누구예요? 병이 나오고요. 쭉 가면 회복자.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자 본권
회복자. 회복자 누구? 갑.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소 제기, 여기서 판결 확정. 그래서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원론적으로 점유만 하고 있으면 선이 악이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선이,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주요 타주요? 자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소제기 전까지는 선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패소했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승소했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다면 점유자는 선의에서 뭘로 둔갑하는 거예요? 악의로 둔갑하는 거예요. 언제요? 소제기 시에. 예. 그 다음에 자 판결 확정 시에서는요. 자 뭐였어요? 자주였어요. 그러다가 판결 확정 시에 뭘로? 타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갑은 나름대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 본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인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다시 찾아가는 게.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자기 명의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자, 목적은요. 이렇게 말소등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 8년 동안 재판한다고 해봐요. 다른 일 봐요, 못 봐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엄청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엄청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의 등기를 말소지 말고 바로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신청하면 법원에다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해결해줘요. 그러면 지금 갑은 억울해가지고 8년 동안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그죠? 또 법률용어를 잘 모르면 또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신청해버리면 6개월 이내에 자기 원래 소유권을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자, 201조, 202조, 203조가 이제 대두가 돼요. 이걸 가지고 거의 점유권에서 문제 나오면 거의 90%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 저 기본서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가 나와요. 회복자 나오는 게 몇 페이지? 예? 223페이지. 예. 자, 223페이지 보면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와 있죠. 223페이지.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선의점의 과실 취득권이 201조 나와 있죠. 201조.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202조 나와 있죠. 202조가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한 장 넘어간가요? 비용 상환이 바로 옆에 있네요. 225쪽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채무권 있죠. 이게 203조예요. 이게 203조. 여기는 조문을 빼버렸을까? 조문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그림을 놓고서 이제 201조 과실 수취권이 나오는 거죠. 수취권. 그 다음에 자 202조 멸실 훼손 책임. 누가 멸실 훼손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점유자가. 점유권자가.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요? 점유권자가. 그 다음에 자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 누가 비용을 달라고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점유권자가. 점유권자가. 그러면
자, 여 경우는 201조, 203조, 201조, 202, 203조인데 여기 다 점유권자잖아요. 그럼 여기 점유권자들은 본권이 있는 점유자예요,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이 없는 점유자죠. 이 사람은 지금 뭐 법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얘가 무효니까 여기도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전세권자? 본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할 수 있는 권이 있잖아요. 전세권자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자, 임차인 본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이 자기 건물 우리한테 임대를 내줬다고. 그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하고 그 점유하면서 사용수익 하잖아요. 이 사람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자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201조나 202조나 203조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점유자, 즉 말해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자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오로지 이 세 개는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권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의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권이 없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 해서 과실 수취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멸실훼손 책임에서 이제 현존 이익만 반환하냐, 손해전문자 그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 두 개예요. 먼 비와 먼 비, 필요비와 먼 비, 유익비. 예.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고, 자, 개량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갔으니 병이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갈게요. 나중에 문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과실수취권인데 이 사람이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악이면 이거는 굳이 하면 악이면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근데 뭔 말이 없으면 선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 그러니까 지금 임야니까 임야에서 거기다가 무슨 뭐 과실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수익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갖다 다소 임대 내주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꼭 저기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점유자가 점유하면서 과실이 생겼다면은 선의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악의는 없어요. 과실수권이 없어요. 근데 수취했어요. 그러면 어째요? 만약에 수취를 했다면 자기가 가져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대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인데 이 사람이 실수로 과실이니까 여기는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 주의를 태만해 가지고 실수했어요. 실수해 가지고 수취를 못했어요.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이 경우도 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나왔어요. 실수 안 했어요. 그러면 실수 안 했다는 이야기는 무과실이잖아요. 무과실인데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가 보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물어봤어요. 2번이나 최근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나누어 봐야 돼. 다수결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무과실이요. 잘못이 없어. 실수를 안 했어. 그랬는데 수취하지 못했어. 그런데 훼손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무과실이라면 천재지변, 낙뢰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양상이 또 달라지지.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대가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게 좀 응용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가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과실수치권. 자, 멸실훼손 갑니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선의에서도 두 개 있잖아요.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면 자 어차피 돌려주게 돼 있잖아. 갑한테. 자 선자면 이름이 착하죠. 선자. 이름도 착하니까 얼굴도 예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돌려줄 때 자 멸실훼손을 시켰다고. 그럼 손해 전부를 해주는 거예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현존 이익만. 자 타주면 손해 전부. 손해 전부는 이제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이익에다가 손해까지 토탈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는요. 자주가 됐든 타주가 됐든 상관없이 다 손해 전부예요. 그래서 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선이에요. 뭔 말이 없으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예요. 그래서 현존 이익이 원칙. 그 다음에 비용 상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필요비는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유익비는 계량하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유익비가 되려면 가치 증가가 뭐 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 현존. 그러니까 가치 증가가 일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치 증가가 없으면 유익비도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필요비도 어떻게 나눠져요? 통상의 필요비 늘 있는 거 어쩌다 한 번 있는 거 뭐예요? 특별한 필요비. 그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왜? 과실 수치를 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뭐 여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어. 그 지붕 보수했다고. 그럼 그 집을 점유하면서 보수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회복자한테 이 수리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익비는 두 개입니다. 지출해가고 같이 증가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점유자 병이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회복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유자. 그쵸? 선택이니까. 통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시옷은 뭐이다? 시옷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선택 이렇게. 그러면 지출액은 만약에 5천 들어갔어. 가치 증가분이 1억이 됐다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줄 때 언제 달라고 하겠어? 얼마 달라고 하겠어? 얼마 준다고 하겠어? 최정심 5천 준다고 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좀 하나 더 뜨면 지금 여기 등기가 위조니까 무효죠. 여기도 무효죠. 무효 등기가 계속 있으면 갑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이놈 가지고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공자 선무 이 무효 등기도 몇 년이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얘가 등기부 취득시 해버려. 그럼 빨리 이걸 지금 제거해야 돼.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거 빨리 말소해라 그랬다고. 말소해라 그랬다고. 그죠? 그러면 채청이야 물청이요? 그거 이제 지금 문제 나왔어. 갑이 병한테 이거 빨리 말소해라 그랬다고. 물청이냐고 채청이냐고. 어제 채청이다요. 제가 우리 앞 시간에 했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청구하면 물청이고 물건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채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물건은 뭘 가지고 있어?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 소유권. 제일 센 놈. 그러니까 물청이지. 물청입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등기가 무효니까 여기가 무효니까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갑은 지금 병한테 뭘 줘야 돼? 유익비가 있다면 유익비 줘야 되잖아요. 또 필요비 줘야 되잖아요. 특히 필요비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요. 필요비.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빨리 등기 말소하라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해 이제 필요비 주면 내가 말소하지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갑이 등기 말소하라고 하니까 병이 네가 비용 줘야 내가 말소한다고 했다니까요. 그거 되냐고 안 되냐 물어봤어요. 그럼 동생관계냐 이 말소가 이조 무효등기 말소가 동생관계냐 선행관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소는 무효등기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생관계예요, 선행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비용 줘야 돼 말소는 안 된다고. 왜? 이 말소는 의무는 선행관계 먼저 해야 될 의무라고. 그렇죠? 누가 안 줘요? 누가 안 줘요? 갑이 안 줘요? 갑이 안 주면 임야를 못 찾아가는데? 등기를 말한 거예요. 등기만. 막 혼자 상상하고 막 넣지 말고. 물어본 것만 돼서 물어본 것만. 막 전체 막 넣어갖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비용하고 지금 갑은 일단 비용을 줘야 되겠죠. 병한테. 그럼 이 사람은 임야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동생관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용을 줘야 내가 임야를 돌려주지. 이거는 동생관계니까 그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기 말소 청구한 거는 동생관계 아니라 선행이에요. 그 비용 안 준다고 이거 말소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로 10년이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제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병이 취득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정명 회복, 이 사람 소유권 있어요? 날라가 버려요. 날라가 버리면 이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안 해준다고 무작정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라 어쩌라고 말이 갔으면 네. 그게 악의가 되지 않습니까? 병은 이미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선의 악의는. 네. 안 오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돌려주라 어쩌라 이런 말 하다가 10년이 가버리면 취득권이 생긴다니까 이미 지금 병은 현재 지금 악의가 됐는데 악의가 단 상태에도 10년이 되면 그걸 취득 못한다. 그것도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는 본권이 있는 점유자니까 여기에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점유권에 대해서는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 뒤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놈으로 확인하고 점유권 끝내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235쪽에 두 문제하고 236쪽에 두 문제, 총 네 문제죠.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예요. 자 1번 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자 1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를 할지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바로 나오네.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 임차권을 양도했다든지 임차권에서 전대차를 했다든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 그 사례가 1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문을 보고서 순간에 뻥 망치로 한 맞은 거죠. 머리가 띵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했어. 안 받아줬어. 그래도 안 깨져. 언제 깨져 이런 경우는? 패소. 판결 확정 시 자주 타주로 깨지는 거야. 그때 깨지는 거야. 그래서 깨진다면 틀렸지. 이게 답이네. 그쵸?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금을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면 타주점입니다. 그렇죠? 매도인은 돈 다 받았으니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처럼 지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그 다음에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소 제기 시부터 선의에서 뭐로? 악의로.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그렇죠. 점유 승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까지도 승계를 해요. 그래서 전 점유자가 악의로 10년, 내가 선의로 10년, 그러면 나는 악의로 20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선의만 하려면 내 것만 해야 돼요. 이게 하자가 있다면 하자까지 승계가 되는 거죠. 이게 승계하기면 하자도 승계하는다는 얘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점유와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는, 자, 점유는 동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니까요. 그러면 점유하거나 등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가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하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듣기를 했다면 그 거래는 정상이고 등기도 권리자 의무자 둘이 손잡고 했기 때문에 다 정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는 등기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달랑 하나 뭘 차고 있어? 순위 우선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순위 보전. 순위 보전. 권총은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은 적용이 없다. 자, 동산은 점유하면 권리 추정이 되잖아요. 부동산을 점유하면 권리 추정돼요? 안 돼요. 부동산은 뭐에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권리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럼 앞에 점유를 등기로 고치면 맞겠죠. 그 다음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돼서 타주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된다? 재판에 졌을 때 판결 확정 시에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점유만 하면 다 뭐예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선의임에서 자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한 주장했어요. 그 권한이 안 받아줘도 내가 재판에 아직 안 졌다면 계속 뭐예요? 자주예요. 그 다음에 5번 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뭐 된다? 추정된다. 계속까지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장을 넘겨요. 자, 3번 문제.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억범.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 그 물청이 있어요. 그거에 지금 빠졌네. 여러분을 조금 빌려 쓸게요. 여기. 자, 본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청이 나오는데요. 물청. 그 점유권의 물청이려면 반드시 뭔 탈해야 돼요? 침탈해야 돼요. 근데 본권에서는 침탈 이외에요. 그래서 뭐 사기가 나온다든지 횡령, 그 다음에 뭐 양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점유권 가지고 물청해야 돼요? 본권 가지고 물청해야 돼요? 본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에서는 침탈이었을 때만 점유권 가지고 물청하는 거죠. 침탈이는 다 뭘 가지고? 본권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점유권은 침탈인데 여기는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본권에서는 선의 특별 승계인 할지라도 다 대항한다 못한다? 다 대항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선의 삼 할아버지로 다 대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물청을 할 수 있는데 자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이에요. 그 소멸시 기간이나 이 말이죠. 여기는 몇 년이에요?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1년 이내 이렇게. 근데 본권에서 물청은 평생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유권은 물청은 3개 있어요. 반환, 그 다음에 제거, 예방,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 여기는 이제 선택인데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여기는요 손해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왜냐하면 침탈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절취나 강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요. 근데 자 본권에서는요 여기도 반환, 여기 제거, 여기 예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요것만 해요. 자 손해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별도로 해요. 여기는. 그래서 요 구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점유방해입니다. 점유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합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에요. 함께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D급본 보세요. 점유자가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하면 돼요 안 돼요? 뭘 가지고 물청해야 돼요? 본권에 기해서 물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번은 D급본은 맞는 거잖아요. 사기하고 뒤에 가서 점유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게 맞아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1500페이지, 2000페이지는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논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의 자 선이 나왔잖아요. 선이 동그라미. 그러면 매수인은 승계인이잖아요. 특별 승계인. 매매는 특정 승계니까요. 매매에서 매수. 이게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매수인은. 그러니까 선의 특정 승계인. 선의 3자에게 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서 점유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유권에서는. 이게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이에요. 특정 승계인하고. 그 선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 맞는 것은 기억하고 뭐예요? 디귿 2번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부지, 건물 대지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2번 전후 양 시점이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계속은 뭐 된다? 추정된다.
아까 우리 197조에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평공자, 선, 그 다음에 계속.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무과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자,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한다 못한다. 자, 통상의 필요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왜?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 동그라미. 사기하고 뒤에 가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을 물청해요 못해. 사기니까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본권을 가지고 본권 가지고 물청을 해야 돼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맞았다. 끝까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패소 확정 시에 악의로 둔갑합니까? 소제기 때 선의의 악의로 둔갑합니까? 소제기 때. 그래서 이거의 답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답 5번. 자, 쉬었다가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